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장차 맨유를 이끌어갈 제목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원히트 원더에 그친 리틀 토티 페데리코 마케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마케다는 과거 토티를 연상케 하는 외모와 체격, 공격 재능까지 보유하여 리틀 토티라고 불리던 선수로 라치오 유스팀에서 공유로 두각을 나타내며 라치오의 기대주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그를 빅클럽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고 맨유의 경우 퍼거슨 감독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드러낼 정도로 적극적인 스카우트에 나섰는데요. 따라서 마케다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맨유에서 단 한 경기라도 뛰고 싶다는 꿈 하나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고향 이탈리아를 떠나 잉글랜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유 입단과 동시에 자신의 포지션을 공격수로 바꾸게 되죠. 그런데 18세 이하 팀에서 무려 21경기 12골을 기록, 팀 내 최다 득점자에 등극하면서 월반을 거듭해 어린 나이에 리저브팀까지 올라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맨유는 0809 시즌을 앞두고 거금을 들여 베르바토프를 영입했지만 기대와 달리 부진하면서 퍼거슨 감독은 공격진 구성에 큰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즌에 리버풀과 힘겨운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던 터라 더욱 심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리그 막바지 32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는 베르바토프의 부상과 루니의 퇴장 징계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쩔 수 없이 대표팀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어 컨디션이 떨어진 테베즈를 선발로 내보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딘 공격으로 인해 후반전의 절반이 지나갈 때까지 1대2로 뒤지는 상황에 놓이면서 리그 3경기 연속 패배를 거둘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전날 우승 경쟁을 펼치는 리버풀이 승리를 거둬 맨유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선 상황이라 퍼거슨 감독은 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후반 61분경 퍼거슨 감독은 지금까지 성인 무대에서 단 한 번도 뛴 경험이 없는 몸을 풀고 있던 17살 마케다에게 당장 유니폼을 갈아입고 교체 투입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케다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데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사실 마케다는 원래 같았으면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탈리아 U21 대표팀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풀럼전에 루니가 퇴장을 당해버리면서 그의 스쿼드 공백을 메우고자 출국을 포기하고 출전 선수 명단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것이었는데요. 자, 갑작스런 데뷔전을 치르게 된 마케다는 당시의 긴장감보다는 자신이 경기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과 믿음이 가득 찬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에 투입되어 뛰어보니 주변에서 뛰고 있는 에브라 긱스, 호날두에 비해 자신의 체력이 확연히 떨어져 이들의 플레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생각과 각종 잡념 때문에 온전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고 하죠. 다행히 맨유는 후반 80분 무렵 호날두가 동점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도무지 승리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후반 인저리 타임에 접어들었을 무렵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대를 등지고 철저히 마크를 당하는 마케다에게 긱스가 패스를 보냈습니다. 패스를 받은 그는 최소한 유효 슈팅을 기록하겠다는 심정으로 백힐 후 터닝슛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케다가 가마찬 슈팅은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극장골을 기록, 맨유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맨유는 이 경기에서의 승리로 리버풀과 승점차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선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으며 마케다는 데뷔전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활약은 바로 다음 라운드인 썬더랜드와의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마케다는 경기 종료 15분을 남기고 1대1로 동점을 이루던 상황에서 어김없이 교체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투입된 지 2분 만에 지난 라운드에 이어 역전 결승골을 넣으면서 맨유의 짜릿한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2경기 연속 순도 높은 역전골의 주인공이 된 마케다에게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기대됐죠. 결과적으로 맨유는 해당 시즌에 리버풀을 승점 4점 차로 제치고 리그 우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퍼거슨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마케다가 포함된 기대주들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며 백업 멤버들을 칭찬함과 동시에 지금 팀이 내가 보유했던 역대팀 중에서 최고라고 밝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케다는 이때부터 자신의 앞길을 망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010 시즌을 앞두고 방한하여 FC 서울과 치른 친선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며 혓바닥을 내미는 동양인 비하 인종차별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긱스가 마케다의 세레머니를 제지시키는 장면도 잡혔는데요. 어찌저찌 경기는 잘 끝났으나 마케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맨유는 나쁜 의미를 내포하지 않았다, 죄송하다 라며 사과했지만 마케다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 팬들을 등지게 만든 마케다는 010 시즌에 접어들어 시즌 내내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에만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체를 포함해 전체 14경기 출전에 그치며 맨유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자 더 많은 경기에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케다는 결국 임대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2011년 1월 그는 이탈리아의 삼프도리아로 6개월 단기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삼프도리아로의 임대는 마케다의 커리어를 하향세로 접어들게 만드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삼프도리아는 에이스 카사노를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매각하고 그의 대체자로 19살밖에 되지 않은 마케다를 단기 임대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심 공격 자원인 파치니마저 인테르로 매각해 버리면서 마케다가 삼프도리아의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10대 유망주가 무려 아주리 군단에 차출되기도 하는 스트라이커 파치니, 그리고 카사노까지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반년간 리그에서 무득점, 전체로는 단 한 골만 기록하는 데 그치며 삼프도리아의 강등에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계속된 무득점과 함께 팀의 순위가 낮아지면서 자신을 향한 비난이 늘어가자 인생 처음으로 자신감을 잃는 경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삼프도리아에서 보낸 반년간의 생활은 자신의 축구 인생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경험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로 인해 삼프도리아로의 임대를 만료했던 퍼거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라며 뒤늦은 고백을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과거 퍼거슨 감독이 임대를 갈 팀을 고민하던 마케다에게 이탈리아로 간다면 너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기 힘들다 라며 그의 이탈리아행을 반대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퍼거슨의 입장에선 당시 에버튼과 썬덜랜드가 그의 임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마케다가 최종적으로 누빌 무대가 세리아가 아닌 프리미어리그이기도 하여 굳이 세리아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케다가 오직 이탈리아행을 고집하여 삼프도리아로 간 것이었습니다. 자, 삼프도리아에서의 실패를 맛보고 맨유로 복귀한 마케다는 이후서부터 임대를 전전하며 점점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성장해야 할 시기에 자신감을 잃고 각종 작은 부상들도 겹치면서 임대를 간 팀에서도 경기에 나서지 못했죠. 2014년에 임대를 떠난 버밍엄 시티에선 리그 18경기 10개 득점으로 무려 반년 만에 팀 내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면서 자신감을 되찾아 부활의 조짐을 보이긴 했으나 해당 시즌을 끝으로 맨유와 계약이 종료되며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마케다는 맨유 리저브팀에서 인연을 맺었던 솔샤르가 이끄는 강등된 카디프시티로 떠났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 고작 2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로 카디프시티는 챔피언십에서 득점력을 보인 그가 승격을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허리디스크 부상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폼이 꺾이고 말았죠. 이후서부터 마케다는 출전 빈도를 높이고자 2부 리그 팀들을 전전하기 시작했고 2016년엔 K리그를 녹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마케다의 에이전시가 아시아 무대 진출을 타진하여 K리그 여러 팀에게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적료가 8억에서 11억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오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 그는 2024년 7월 기준 튀르키예 앙카라 귀지와의 계약을 끝으로 무적 신세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케다는 본인이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거만해진 것을 자신의 패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맨유 1군 팀에 올랐을 때 3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죠. 따라서 이 점이 아직까지도 후회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페데리코 마케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